국어 9단원 작품 속 인물이 되어 작품 속 인물이 되어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정쌤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다들 잘 지냈나요? 지난 시간에는 글을 읽고 인물에 대해 파악해봤어요. 글에 나타난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그리고 인물의 성격에 따라 인물이 한 말을 실감나게 표현해보기도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며 극본을 소리내어 읽어볼 거예요. 다들 준비됐나요? 여러분은 책을 소리내어 읽을 때 어떻게 읽나요? 특히 대화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 궁금해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줄 때처럼 실제 말하듯이 말하나요? 아니면 내용만 읽고 지나가나요? 우리가 1학년 동생에게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 어머니가 호랑이를 만나는 장면을 들려주려고 합니다. 호랑이와 어머니 중 누가 더 실감나게 읽었는지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호랑이님, 살려주세요. 떡은 마음대로 드세요. 어떤가요? 1학년 동생은 호랑이와 어머니 중에서 누가 더 잘 읽었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며 말투를 상상해서 극본을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토끼의 재판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방정환 님이 쓰신 글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를 방정환 님이 동화극의 형태로 쓰신 거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부분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속 외딴길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그 밑에 호랑이가 들어있는 괴짝이 있어요. 사냥꾼 2명이 방금 호랑이를 잡아서 가둬두었어요. 목이 마른 사냥꾼들은 호랑이가 들어있는 괴짝을 놔둔 채 물을 마시려 갔어요. 호랑이는 너무나 배가 고파 어떻게든 괴짝에서 나가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나그네에게 호랑이가 도움을 청했어요. 호랑이는 나그네에게 잡아먹지 않을 테니 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나그네가 그 말을 믿고 호랑이를 괴짝에서 꺼내주자 호랑이는 나그네를 잡아먹겠다고 위협했어요. 나그네가 이런 법이 어디 있냐며 누가 옳은지 물어보자고 소나무와 길에게 누가 옳은지를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소나무와 길은 모두 호랑이가 옳다고 했습니다. 어휴, 나그네는 이제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것 같네요. 여기까지 듣고 우리 인물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아요. 인물의 성격은 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호랑이의 말과 행동을 보고 호랑이의 성격을 짐작해 봅시다. 호랑이는 자신을 구해준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한 걸 보니 고마움을 모르는 성격인 것 같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도 당당한 것으로 보아 뻔뻔한 성격도 있네요. 그럼 어떤 말투를 쓰면 좋을까요? 처음에 나그네에게 부탁할 때는 간절하게 부탁하다가도 말이 바뀔 때는 뻔뻔한 말투를 쓰면 좋겠지요? 다음은 나그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성격을 짐작해 봅시다. 나그네는 호랑이의 부탁을 무시하지 못했어요. 이런 행동으로 보아 남을 걱정하고 잘 돕는 성격이네요. 호랑이가 자꾸 앞발을 비비며 부탁하자 호랑이를 믿고 풀어준 것을 보니 다른 사람을 잘 믿는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나그네의 말투는 어떨까요? 호랑이를 풀어줄 때만 해도 인자하고 여유로운 말투였지만 호랑이의 태도가 바뀌고 나서는 억울하고 당황한 말투를 쓰면 좋겠죠? 그럼 이제 실제로 극본을 읽어봅시다. 극본 전체를 읽어보면 좋겠지만 지금은 호랑이와 나그네가 나오는 대목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그네와 호랑이가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호랑이는 갇혀 있고요. 나그네에게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나그네는 호랑이의 말을 믿고 호랑이를 꺼내주게 되는 부분이에요. 호랑이의 말투는 부탁하는 말투로, 나그네는 인정이 많고 너그러운 말투가 좋겠죠?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나그네님, 누가 나를 부르나? 나그네님, 저를 좀 구해주십시오. 이크! 호랑이구려! 무슨 일이오? 나그네님, 제발 문고리를 따고 문짝 좀 열어주십시오. 뭐요? 문을 열어달라고?
열어주면 뛰쳐나와서 나를 잡아먹을 것이 아니오. 아닙니다. 제가 은혜도 모르고 그런 짓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허허, 알았소. 설마 거짓말이야 하겠소? 내가 이 궤장문을 열어주리다. 그 대신 약속을 꼭 지키시오. 네, 얼른 좀 열어주십시오. 배가 고파서 눈이 빠질 지경입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보았나요? 선생님이 표현한 말투와 여러분이 생각한 말투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표현할 때는 여러분만의 개성을 담아서 자유롭게 표현해 주세요. 이 이후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호랑이는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호랑이의 말투는 뻔뻔하고 사나운 말투가 되어야겠죠? 나그네의 말투는 당황하고 억울한 말투를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짓이오?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하, 괴짝 속에서 한 약속을 괴짝 밖에 나와서도 지키라는 법이 어딨어? 조금 전에 은혜를 모를 리가 있겠냐고 하면서 애걸복걸하지 않았어? 은혜를 모르기는 사람이 더하지. 그러니까 사람은 보는 대로 잡아먹어도 괜찮아. 아니, 그런 법이 어딨어? 우리 누가 옳은지 한번 물어보세. 좋아, 소나무에게 물어보자. 잘 들어보았나요? 호랑이의 말이 뻔뻔하게 그지없네요.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사람이 더하니까 자신을 구해준 나그네까지 잡아먹겠다니. 어떻게 하면 더 뻔뻔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요. 다음은 소나무와 길에게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소나무와 길의 성격은 어떠한가요? 호랑이와 나그네의 사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경우에만 비추어 생각하는 걸 보니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성격이네요. 그럼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소나무님, 당신도 보셨으니까 사정을 아시지요? 호랑이가 옳습니까? 제가 옳습니까? 물론 호랑이가 옳지.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해주는데도 나를 마구 꺾고 베어버리기 때문이야. 호랑이야, 얼른 잡아먹어버려라. 자, 어때? 내가 옳지? 길한테 한번 더 물어보세. 길님, 다 보고 들으셨지요? 호랑이가 옳습니까? 제가 옳습니까? 물론 호랑이가 옳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날마다 나를 밟고 다니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기 때문이야. 코나 흥흥 풀어 팽개치고 침이나 탁탁 뱉잖아. 호랑이야, 얼른 잡아먹어버려라. 잘 들어보았나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그네가 소나무와 길의 대답에 실망을 했어요. 힘없는 말투로 변했겠지요? 호랑이의 말투는 점점 의기양양, 자신만만해졌겠네요. 마저 들어보세요. 잠깐, 한 번 더 물어봐야지. 재판도 3번은 하지 않소. 그래?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에는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하나? 마지막인데. 어떤가요? 선생님이 열심히 해보았는데 인물의 말투가 잘 느껴지나요? 이렇게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인물의 말투도 변화합니다. 극본을 읽을 때는 상황과 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며 인물의 말투를 바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호랑이와 나그네의 말투가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호랑이는 자기 편이 많아져 나그네를 잡아먹을 수 있게 됐는데 기운 없는 말투로 읽으면 안 되겠죠? 나그네도 이제 곧 잡아먹힐 상황인데 의기양양해서 얘기하면 어울리지 않을 거고요. 아마 연극이 아주 황당하고 어이없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며 극본을 소리내어 읽어보는 시간이었어요. 인물의 성격은 인물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고 상황에 따라 인물의 말투가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다음 시간에는 인물에게 알맞은 표정과 몸짓을 생각하며 토끼의 재판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친구들은 교과서 284에서 285쪽을 먼저 읽어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신나는 하루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